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점차 강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더위 속에서도 동분서주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인데요. 오늘은 과천시의회 윤미연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8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미연 의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 TV로드 ABC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맥주같이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과천시의회 윤미연 시의회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대 과천시 의회가 이제 출범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의장님 누구보다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지난 1년간의 좀 소회가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예,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싶었고, 또 누구보다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왔나 모를 정도로 정말 날마다 바쁘게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들 가운데 또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칭찬과 더불어 또 많은 질책도 달게 받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현장으로 더 많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을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그 1년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이제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번에는 좀 어떤 내용에 대한 점검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아마도 이 과천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파트 분양가, 또 부동산 정책, 또 다양한 제3 신도시 개발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과거 시장님 때부터 있어 왔던 화해종합유통센터도 지금 사업 방식이나 사업의 주체나 사업명까지도 지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조금은 점검해야 되고, 또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되고, 사업 주체가 바뀐 대상에 관련해서 더 당부드려야 되고 협조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은 1차 분양의 이후에 2차 분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지작물 보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분양 시점도 조금은 늦춰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지적 및 또 향후 분양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촉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이게 적지 않은 과천의 미래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거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 시민들의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아줄 거기 때문에 더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그런 그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한 시민 의견을 직접 또 접수하는 그런 기간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 30일에는 또 과천중앙공원에 직접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셨는데, 좀 시민들의 참여도는 좀 어땠는지요? 일단은 저희 의원님들 7분이 모두 현장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저희가 특별히 상임위가 따로 없고, 저희 7분이 하수 슬러지를 비롯해서 교통체계, 뭐 고양이 중성화 수술, 복지, 문화 등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고르게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의원님들께서 모두 현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저희 시민들께서 또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고 또 동참해주고 싶으셨는지 정말 많은 의견들이 현장에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함께 메모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상당히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셨고 또 의회에도 전달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전달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과 더불어 아마 대안적인 부분에 관련해서까지도 시민들 한 분 한 분들께 전달될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의견을 좀 주셨던 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네.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좀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왔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건의사항이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좋은 네. 의견보다는 좀 어떤 좀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요. 저는 갑자기 부동산 중개 내지는 부동산 정책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 정책에 관련된 것이 가장 복지 가운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대로 그 공공주택 분양 또 내지는 S4, S5 관련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분양가 심의에 관련해서도 초유의 관심을 보여주셨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중심 상권에 관련해서 상가에 관련되는 그 대책을 가지고 비대위도 만들어 주셨었는데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 당위성과 또 염려와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왜 그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입장들을 전달해 주시는 그 두 가지 목소리 정도가 가장 컸던 음성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또 첫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시민단체가 분양가가 좀 너무 높지 않냐라는 그런 또 문제 제기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예, 가장 많은 내홍도 겪었고 또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기도 한 부분은 앞으로 인구가 5만 8천에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2배가 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가장 많은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무주택이신 분들이시죠. 네. 그분들의 바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LH의 사업 방식에도 약간은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그 원주민분들에게서 얻어진 토지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방식들이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LH라고 하는 공사 자체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괴리도 있고 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요. 또 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단지하고의 어떤 가격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서 쉽지는 않은 문제이나 지금은 이제 문제가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하고 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분양가 심의위원분들에 관련해서 더 많은 요구들을 하고 아마 거기 가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법적인 요건들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분양가 심의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매와 같은 눈으로 또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담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관심이 높았고 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900에서 1,100만 원대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좀 뭐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정말 국토부에 바라는 희망들을 네. 또 전달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건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주택을 자이신 분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정부가 계획한 그 설명회들이 다 지금 무산이 됐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정말 이 주민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 뉴스의 대부분을 이제 켜다 보면 고양시라던가 여러 시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죠. 네. 그건 아마 어떤 때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저희가 수도권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축이고 첫머리이기 때문에 아마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네. 그렇죠? 그건 저희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계획이 정상적으로 약속대로 정해져 있는 시점에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신뢰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많은 도시에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고요.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발에 대해서 목말라왔던 분들은 이 도시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재정착을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는 그 바람들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우리 교통망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재정착에 대한 요구가 좀 저도 현장 나가서 취재해 보면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좀 바람을 좀 의장님께서 좀 많이 좀 수용을 해주시고, 네, 재정착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것이 성공적인 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밑그림을 좀 잘 그려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좀 해오셨는데요. 뭐 방금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 어떤 것부터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제가 세종시에 최근에 의원님들과 함께 LH 홍보관을 다녀왔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2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그것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투입을 하셨는데 그 정부 청사가 떠나면서 과천에 대한 것은 특별법도 없었지만 지원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발표가 된 것은 제3 신도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네. 많은 이슈들이 충돌이 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강남에는 일자리가 함께 있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에는 아마 서울하고 근접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배드타운인 네. 것이 많죠. 네. 아마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초입구 위성 도시에 아마 일자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선바위 역세권 주변에 그 앞으로 새로운 상권과 아마 관광적인 부분들과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단지들이 만들어져야 될 테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참 다양한 시도와 노력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지만 국책에 밀리다 보니 국가 사업이 그냥 주거 사업으로 저희 노른자 땅이 지금 마지막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이다라고 한다면 상업들이 또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주민들의 원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 전달하고 싶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한 베드타운이나 주거단지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좀 과천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 좀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과천 위례선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원래는 관광 복합 단지로 또 저희가 롯데와도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이 새로 시장님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업에 지금 향방을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권에 관련해서도 또 관광에 관련해서도 또 상업시설에 관련해서도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바의 역세권으로 활용되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의장님의 이제 전반기 의장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남은 기간에 이것만은 정말 꼭 이루고 싶다. 뭐 이런 사업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의 원래 직업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컬러 트렌드도 또 디자인도 미리 읽고 상품 구성을 미리 해놓고 6개월 전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니즈를 먼저 읽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2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남아있는 1년은 저는 그동안 100km를 달렸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800km를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는 이 설계가 미래에는 과천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더 빨리 점검을 하고 싶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과천의 중심 상권 관련해서 개발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에 해당하는 가련동이 들어오게 되면 상권에 관련해서 더욱더 많이 슬럼화가 진행이 될 그러겠죠. 겁니다. 네. 이미 바깥으로 나가 있는 소비를 안으로 다시 또 과천에 방문해 주시는 관악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산을 타시고 사당이나 안양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져 있는 양재천 구간을 다시 물길을 열어서 수변공원과 또 과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물길을 다시 열어드리고 싶은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3 신도시 관련해서 선바위 역세권에 저는 청사를 새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청 청사와 시의회에 그곳은 산과 연계해서 문화 공간과 또 중심 상권으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도시의 기본의 메카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자연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벼량동에 지금 우체국이 있고 벼량동 동사무소가 있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 조밀한 구조이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재생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과천 시민들과 우리 티브로도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갈증 많이 나시죠?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냐고 여쭤보고 또 행복하시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맥주처럼 시원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도 싶고 또 그 갈증도 해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800km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가정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엔 현충일 말고도 60 민주항쟁 기념일과 한국전쟁 등 유독 아픈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6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